현대건축에는 우리 학교에 가면은 그 캠퍼스를 계명대학에 이제 대명동에 있었는데 이걸 성서로 옮기면서 이제 전체 캠퍼스 구조 설계를 할 때 내가 이제 담당을 해갖고 이제 캠퍼스 마스터 플랜 내가 만들었습니다. 다른 교수들하고 여러 교수들이 힘을 합해갖고 내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도서관 건물을 이제 새로 만들어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옥에 이제 전문 이야기한 온돌 구조를 해갖고 기숙사를 만들어 설계를 했고 내가 공부했던 그 소속되었던 공과대학 건물 대체적으로 그렇게 현대건축 설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이제 경희대에 가면 한합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합촌의 컨셉은 뭐 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는데 이렇게 인류가 행복에 살아야 되는데 무한 경쟁을 해야 되고 무한 경쟁이라는 내가 아니면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경쟁 논리 속에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일어났게 이것이 경쟁이라는 한이 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을 일 수가 없죠.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면 행복이 되는데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학문을 하게 돼요. 계명대학에 이제 미션 스쿨인데 50주년 기념 건물로서 이제 하나 졌는데 뭐 딴 사람들 여러 가지 안에 나왔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한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선조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배웠느냐 뭘 공부를 했느냐 이런 걸 본다는 의미에서 서원 하나 하고 한옥 하나 짓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갖고 지었는데 종교 갈등이 있죠. 자주적 경우에는 무조건 배격하는 그런 겁니다. 기독교도 듣기도 하죠. 그런데 보면은 이것이 화합이 돼야 돼요. 예수, 석가, 공자가 이 화합이 돼야 돼요. 화합이 되기 위해서 이제 컨셉을 이제 우리 만든다면 이 공자는 항상 제자들하고 주유를 할 때는 붉은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노자는 푸른 소를 타고 다녔고 석가는 흰 코끼리를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천당이라는 건물 속에서 이제 사성인의 이제 사상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르게 회담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자는 의미에서 동쪽에 노자는 오시면은 동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공자님은 남쪽으로 들어오시키고 석가는 서쪽으로 들어오면 그래갖고 경천당에서 이야기하고 인류 질진 하나다. 마음법은 유일하다는 걸 성명서를 발표해 줌으로써 인류가 좀 더 갈등이 없이 행여롭게 살지 않겠나. 그 세 성인이 발표한데 그 후세 후인들이 전부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해갖고 이 갈등만 생겼지 조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종교라는 건 인류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진데 오히려 종교를 통해서 너무 갈등이 생겼어요. 그걸 화합하기 위해서 이제 큰 컨셉, 그리 동쪽에는 명도문, 남쪽에는 주일문, 서쪽에는 무상문 이렇게 해갖고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한옥촌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광경을 큰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신 데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논문은 진짜 이 학위 논문인데 내가 한양대학에서 여러 가지 건축 논문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굉장히 뭐랄까 필로소피 철학적이지를 못합니다. 전부 이제 벽돌 위에서 하고 뭐 공간이 나왔고 기능이 어떻고 편리하게 어떻고 이런 것만 주로 해갖고 논문을 쓰는데 나는 좀 독특하게 아까 이야기한 우리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건축론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갖고 체용 사상, 체는 하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용은 현상을 이야기하다. 서양은 체와 용, 체, 본질은 따로 있고 현상 따로 있고 그렇게 두 개가 체와 용이 이제 섞이지 못합니다. 규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동양사상은 체와 용이 이제 규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용 사상에서 온 주거공간 변용이라고 변용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더 이야기하면은 일체 삼용입니다. 일체 한 개의 체가 세 개의 현상을 만든다. 최초로 이제 하늘과 땅과 인간을 만드는 그런 그 모든 건축에도 그게 차후해 와갖고 표를 요리 하나 만드는데 표를 하나 만드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체가 되고 이 공간 우리의 건축 공간을 무심 공간에다가 우주 공간에 공간이 하나의 체가 되면 이것은 세 개의 용어로 바뀌는 거. 첫째 이제 주체적 의식 하나의 컨셉 건축을 할 때는 항상 컨셉이 먼저 전제되게 되거든. 내가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이 기본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주체적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이 작용적인 비헤이비어 행태 내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행태가 일어나게 되고 행태가 또 형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한 개의 체가
세계의 용어로 바뀌는, 세계의 현상으로 바뀌는 이런 걸 해서 건축에서 이제 주체적인 의식이 있고 행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 하나의 포메이션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구상해서 논문을 한번 만들어 본 확인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비견해 갖고 건축물을 설계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건축이 보면은 대형화, 고층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되어 가고 있는데 서양에서 사실은 이 한마디로 이 기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예술에서 출발해 왔거든요. 우리는 보면은 기술에서 출발해 왔거든요. 그러니 그걸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 전통 건축의 그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기술이 지워지는 그런 경향이 많고 특히나 고층 건물이라든가 또는 대형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기술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예술이란 이 포션을 동시에 가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사고관을 갖고 난 후에 건축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시절에는 보면은 이 건축가라기보다 목수가 앞섰어요. 사실은 목수가 앞서갖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목수에 뒷바라지는 그런 건축가 사이였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뀌었고 건축이라는 걸 무엇이든 어느 정도 시민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옛날에는 우리는 설계비를 옳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설계 종이 한 장 갖고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 이런 인식에 있어 사실은 건축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요새는 이제 목수가 감히 손을 못 대거든. 그때 매도 옥황곡자거든. 목수 머릿속에 처음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대형 건물이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 구조 문제, 미학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감히 목수가 거기에 이제 범접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포션이 제대로 건축 포션이 제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위를 이제 확보를 해 나가는데 설계비도 많이 받아야 되거든. 그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설계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자꾸 종이값, 연필값 이것만 자꾸 생각하더라고. 그리 뭐 하면은 그거 이전에 건물 짓는 거는 한 평당 요새 평당 한 500만이면 또는 1000만이면 거기에 대한 돈을 투자하지만은 설계하는 데는 평당 50만원 켜도 또는 100만원 켜도 인정을 안 주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니 건축 우리 일반인들도 보면은 이 건축이라는 걸 예술 플러스 기술이라는 걸 알고 또 특히 건축은 또 예술이라는 하는 걸 좀 인식을 해갖고 많은 그 건축가들에 대한 투자하는데 좀 많이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분에서 우리 현대 건축도 동시에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이라는 건 나에게는 이제 평생의 화두였는데 까도 또 들치고 해봐도 참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질 않은 그 건축인데 그 어떤 점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또 하고 싶었던 또 보람이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도시라든가 우리 다녀보면은 대구, 서울이라는 보면은 그때 우리 댕겨에도 벌판했거든. 그때 뭐 대구 인구는 100만이 안 됐어요. 서울 인구는 그때 뭐 1000만이 안 됐어요. 안 되고 뭐 300만, 500만, 500만 안 되거든. 그럴 때는 이 변두리가 그대로만 농촌이고 그저 풀밭이고 이랬습니다만 요새는 대구에도 쭉 지나가 봐도 쭉 그만 막 엄청나게 막 300만 인구가 됐기라 외곽지가 뭐 형편하게 불어나거든. 저럴 때 우리가 시민들 위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정말 참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 건축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